네, 안녕하세요.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 악마의 내러티브 사제들, 이 세 집단으로 이루어진 삼각편대에 대한 전 세계 가치지향 애국민중의 가치지향 주권국가를 향한 그런 투쟁을 매일매일 전해드리고 있는 세뇌탈출입니다. 오늘은 이제 미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세계대전급의 정치위기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또 그것과 맞물려서 한국은 왜 어떤 그 특징이 있나, 또 우리가 뭘 할 수 있나, 이걸 잠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채널탈출 자율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인데도 꾸준히들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탈출 뚜벅뚜벅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사실 백모 세뇌탈출과 같은 그런 관점을 이런 관점이 국내에서는 이제 소수파죠. 제일 아마 가까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 그 박상우 대표가 제일 아마 가까운 관점인 것 같고요. 이 조중동이 그려내는 세상을 보고 있으면 분홍빛 세계입니다. 조중동은 딱 그 논조를 보면 트럼프는 극단적 도라이고 바이든은 성숙한 주류 정치인, 메인스트림 정치인이다. 뭐 이 구도를 가지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바이든 정부에 의해 세계가 편안해졌고 한미동맹이 회복됐다. 이 조중동에 제가 묻고 싶은 말이 트럼프 때 뭐 그렇게 손해봤는데 그럼 한참 꼽다가 안 되니까 맨 마지막에 꼽는 게 뭐냐면 그 우리 지방선거 앞두고서 김정은이 만나가지고 지방선거를 망쳤다. 그거 우리 내부 사정이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다자간 협상 테이블에서 북한을 다이다이 양자, 미국과 북한 사이에 양자 구도로 끌어내는 것 자체가 그게 엄청난 승리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트럼프는 북한에 대한 정책이 그거잖아요. 양자 구도로 끌어내 놓고 다자간 협상에서 빙퐁 칠 일 아니다. 양자 구도로 끌어내 놓고 사정없는 경제 봉쇄와 군사 압박으로 숨도 못 쉬게 만들겠다. 실제로 트럼프가 그러한 조치를 한 이후에 핵실험이 없습니다. 또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이 없는 걸로 압니다. 자, 그럼 결국 손해본 게 없다고요. 트럼프에 대해서. 근데 이걸 계속해서 트럼프는 극단적 도라이고 바이든은 성숙한 메인스트림이다. 뭐 이런 관점에서 설명을 합니다. 특히 김대중 씨 같은 사람이 이제 이런 관점을 널리 유포시키고 있는 정말로 범털 원로인데 정말 제가 보기에는 못할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조중동의 이러한 세계관 호도는, 이 거짓말 세계관은 탄핵난동보다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탄핵난동은 노골적인 문제거든요. 그냥 드러나요, 겉으로. 무엇이 문제인가 쉽게 식별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세계관은 은밀한 침투 세뇌입니다. 겉으로 보면 멋있죠. 미국 얘기인 것 같고 세계 얘기인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아차하면 관점과 식견이 깊게 병들게 됩니다. 그래서 조중동이 그리는 저와 같은 그런 엉터리 이분법, 즉 트럼프는 또라이고 바이든은 성숙한 주류 정치인이다라는 이분법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미국 사회나 세계를 들여다보면 결국 가치지향 주권국가 노선, 그러니까 Value Oriented Sovereign State를 지향하는 노선과 글로벌리스트 깨좌좀 노선, 글로벌리스트 워크 레프트 노선 사이의 충돌입니다. 이 두 개는 완전히 세계관이 달라요. 그러면 두 세계관 사이의 전쟁인데, 두 세계관, 이러니까 이게 이제 갈릴레오가 생각이 나죠. 갈릴레오가 화형 말뚝에 붙잡혀서 이제 화형 말뚝에서 불태워질 뻔했던 그 책의 이름이 디알로고, 영어로 말하면 다이얼로그고요. 정확한 명칭은 두 개의 세계관 사이의 전쟁이 아니라 두 개의 세계관 사이의 대화입니다. 물론 이때 갈릴레오의 마음속에 있었던 건 두 개의 세계관 사이의 전쟁입니다. 하나는 대화를 할 수가 없죠. 하나는 지구를 중심으로 천체가 돈다라는 천동설이고, 다른 하나는 태양을 중심으로 천체가 돈다라는 지동설인데, 둘 사이에 무슨 대화할 게 뭐 있어요? 그 두 개의 세계관이 얼마나 서로 다른가를 얘기한 책인데, 이 책에 이제 말하자면 논조라 그럴까, 제목을 좀
갈릴레오가 이제 화역 말뚝에 불타기 싫으니까 제목을 완화해서 대화라고 했지 실제로는 두 개의 세계관 사이의 전쟁입니다. 이 책이 얼마나 발칙한 책이냐. 이 책이 라틴어로 안 쓰여 있고요. 당시 플로렌스, 그러니까 지금 피렌체라 그러죠. 이탈리아 피렌체의 시정 잡배 언어인 피렌체 이탈리아어로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레오는 계속 피렌체 언어로 그러니까 이 실험하는 방법, 망원경 만드는 방법, 천체 관측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다시 말하자면 갈릴레오의 메시지는 매우 명확해요. 모든 사람에게 배우거나 못 배우거나 과학자이거나 보통 사람이거나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머리와 당신의 눈알을 가지고 관측하고 생각해봐라. 이 메시지예요. 그러면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돈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사실은 세계관 전쟁을 벌인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세계관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치지향 주권국가 노선과 글로벌리스트 좌존 노선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조중동을 보고 있으면 그런 전쟁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미국에서 또 세계에서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하나도 얘기 안 해요. 전부 개돼지로 국민을 세뇌하고 트럼프는 저거는 극단적인 또라이고 바이든이 참 안정된 주류 정치인이다. 뭐 이걸 가지고 세상에 아무 일 없는 듯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중동은. 큰일 날 짓이죠. 다시 말하자면 두 개의 세계관 사이에 맹렬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완벽하게 감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세계관을 한번 정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는 가치지향 주권국가 노선이겠죠. 보스 노선. 이거는 개인, 진실, 자유, 시장, 민주주의, 신앙과 같은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 이거를 지향하는 주권국가를 강화해 가자는 노선이에요. 여기서 개인과 진실과 자유는 시장과 민주주의 또 신앙에 대한 존중 이건 다 맞물려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자유를 이렇게 해치다가 보면 내가 내다라는 이런 그 자의식, 그러니까 이 에고를 섬기는 것, 나는 행복한 권리가 있고 나는 자유스러워질 권리가 있고 에고를 섬기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는 뭐냐면은 결국에 가서 맨 마지막에 보면 독립적 판단을 할 자유입니다. 진실을 향해서 독립적 판단을 할 자유. 그리고 진실을 향한 독립적 판단을 표현할 자유예요. 맨 마지막은. 그러니까 그러한 자유를 가졌을 때 한 사람이 개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시장과 사유재산이 없으면 국가에 빌붙어서 있어야 생계가 해결되는 상태라면 그런 자유가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장이 필요해요. 또한 그러한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개인들이 지향하는 정치제도는 자유민주주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상의 공화국. 입헌군주제라 그래도 그건 군주는 상징적인 거고 사실상의 공화국. 또한 그러한 자유는 특히 심오한 종교랑 직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종교적 성찰에서부터 그 씨앗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한꺼번에 엮인 세트고 이 세트가 현대문명의 핵심 가치가 이게 제대로 보호되고 육성되는 그러한 주권국가이 아니냐에 따라서 그 국가의 격과 품질이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스 노선을 지향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전 세계의 보스들, 즉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를 지향하는 국가들 사이에 호혜적 국제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또 반면에 이러한 문명적 가치를 적대시하는 국가들, 뭐 중국, 베네수엘라, 북한, 이란 이런 데 대해서는 채찍과 당근을 사용해서 순치시켜야 한다. 이런 관점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경제에 관해서는 공정시장을 지향하게 되고 정치에 관해서는 신중하고 점진적 개혁을 지향하게 돼요. 이게 보수주의예요. 에드먼드 버크 개혁 저리 가라 아닙니다. 개혁적 보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보수 안에 개혁이 들어있는데 무슨 개혁적 보수가 어디 따로 있냐고요. 보수가 프랑스 혁명 같은 거 하지 마라. 그런 피해 굶주린 정치 투기꾼들의 피바다 축제를 가지고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국가를 건설하겠다고 하는 건 다 거짓말이다. 인간 삶의 단위는 개인이다. 개인이 나고 살고 죽고 나고 살고 죽고 나고 살고 죽고 이래서 개인들이 개인들의 그 삶의 스팬
그 삶의 한 일생이 서로 중첩돼서 흘러가는 게 사회다. 그렇다면 그 개인의 근원적 실존적 존엄성과 그 개인의 근원적 실존적인 삶의 양태를 송두리째 바꿔서 피바다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는 국가를 만든다는 건 이건 거짓말이다. 개인들이 나고 살고 죽고 해서 개인의 일생이 서로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 속에서 보면 사회는 변화해 가야 된다. 개혁되어 가야 된다. 그러나 신중하고 점진적으로 개혁되어 가야 된다. 이게 버크 얘기예요. 버크가 그 소리 했어요. 에드먼드 버크, 보수주의 아버지가. 인생관에서는 어떤 관점이냐. 신앙, 도덕, 미덕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가파로 내가 내다 하고 개기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세상 그 만만치 않은 거다. 세상에는 굉장히 그 심오한 그 종교적 신앙적 세계가 존재한다. 혹은 세상에는 마땅히 인간의 도리로서 지켜야 될 규범이 존재한다. 혹은 세상에는 사람은 자기의 실존적 차원에서 자기가 선택한 인생의 좌우명과 원칙을 지켜야 된다. 그게 미덕이에요. 개인이 실존적 차원에서 목숨을 걸고 목숨을 바치기로 결심한 그 원칙, 그 좌우명, 그게 미덕이에요. virtue. 그러니까 비르투는 virtue, 그걸 이제 라틴어로 그러면 비르투인데, 비르투는 도덕과 좀 달라요. 도덕은 규범이거든요. 규범은 societal context, 그러니까 사회적 문맥에서 형성돼요. 반면에 미덕은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든 말든 나 개인의 실존이라는 문맥에서 형성돼요. 그러니까 문맥에 형성되는 문맥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심을 가진 사람을 두고 옛날에 저쪽 그 프로테스탄트 국가에서 기독교 국가에서 뭐라고 기독교 그 문화에서 뭐라고 불렀냐면 God-fearing people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네 마음대로 막 세상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 원하는 모습이 있어.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돼. 이게 God-fearing이거든요. 하나님이 무서운 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아는 사람들, 그거예요, 이게. 도덕은 normative라 그러죠. 규범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앞에 하나님 무서운 줄 안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발칙한 놈이고, 규범이 잘 지킨다고 말하기엔 너무 반항적인 놈이에요, 저는. 그러나 저는 실존적 차원에서 내가 선택한 가치와 원칙, 좌우명을 버린다면 내 인생이 쓰레기가 된다라는 그런 관점을 갖고 있어요. 저는 미덕에 많이 의존을 해요. 제가 선택한 가치와 관점에 제 인생을 많이 의존을 해요. 저게 다 섞여 있어요. 신앙, 즉 하나님이 무서운 줄 아는 그런 태도, 혹은 뭐 부처님이 무서운 줄 아는 그런 태도, 그걸 존중하는 태도, 그런 그 종교적 세계, 영적 세계를 존중하는 태도, 그 다음에 사회의 규범을 존중하는 태도, 혹은 나의 실존적 선택에 의한 인생의 좌우명, 인생의 원칙을 존중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가치지향 주권국가 노선에서 말하는 인생관이에요. 자, 그런데 상대방들은 뭐냐? 글로벌리스트 깨자좀이라고요. 저는 이름을 오늘 지었습니다. 글라울이라고 지었어요. 글라울. 제가 여러분 글로벌리스트니까 GLO겠죠. 그 다음에 깨좌점은 work left거든요. WL. 그래서 글라울. 글로벌리스트 work left는 저게 노선이라고요. 쟤들은 어떤 거냐면 왜 힘을 쓰냐. 무시무시한 배경이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 글로벌리스트 카발입니다.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한 하이테크, 세계를 주물락펴락하는 하이테크 과도 엘리트. 하이테크 올리가크라 그래요. 그 과도 엘리트를. 그 다음에 빅미디어, 그 다음에 빅머니,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배경을 이루고 있다고요. 저 깨자점들이랑 같이 손을 잡았어요. 왜냐? 이 글로벌리스트 올리가크들, 이 글로벌 차원의 세계를 쥐락펴락할 수 있다라고 서로 생각하는, 그 이제 미국에서는 그걸 이제 비아냥거려서 Masters of the Universe라 그래요. 우주의 지배자들은 서방
가치와 질서, 그 다음에 건강한 주권 국가를 싫어해요. 그걸 해체시켜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그거가 강화되면 자기들이 꼼짝 못하는 마스터를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흐물흐물하게 녹아버리면 자기들은 국경 넘나들고 다니면서 세계를 주물럭거릴 수 있다 이거죠. 어디에도 반독점 기소도 안 당하고 자기들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세뇌하고 이런 세상을 자기들은 원한다고 저는 보입니다. 요새 그러지 않으면 요새 일어나는 일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돼요. 즉 글로벌리스트 카발이 저긴 핵심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걸 핵심으로 삼아가지고 거기에 깨저점이 붙어 있는 거예요. 깨저점 개돼지 빅텐트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글로벌리스트, 그 다음에 스왑프, 즉 워싱턴 기득권, 정치 기득권 세력, 그 다음에 깨저점, 레프트, 그래가지고 GSL 복합체라 그랬죠. 결국 보면 올리가크, 그러니까 글로벌 차원에서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그 과도 엘리트, 올리가크 엘리티스트들, 그 다음에 그 정치판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 세력들, 스왑프, 그 다음에 자기들이 뭐 그게 선하다, 악하다, 개념 있다, 개념이 없다, 수구다, 진보다, 자기들 마음대로 그 규정을 해주는 문화 엘리트들. 이 셋으로 결국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이 빅텐트가. 그래서 이 자들이 맨날 떠드는 소리가 기후변화. 즉, 인간이 발생시키는 이산화탄소에 의해서 인류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기후변화. 그 다음에 CRT, 비판적 인정이론, 백인 우월주의, 식민주의, 뭐 똑같은 용어입니다. 이거 뭐냐면은 백인 남성이 악마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미국과 서방은 인종주의와 노예 소유주의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그러한 뿌리를 가지고 운영되어 온 아주 빌어먹을 놈의 체제다. 이게 CRT예요. 젠더 평등. 뭐 남남 여녀, 남녀, 남남녀, 여남남, 뭐 트랜스젠더 별거 다 저기 들어가요. 그게 하나다라는 거죠. 그 뭐 가족 이런 거 없다는 게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결혼, 가족, 그건 네가 생각하는 정상이지. 너가 그것만 정상이라고 주장한다면 너는 성인지 감수성이 없는 애야. 요새 우리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라 그래가지고 전교조가 어마어마하게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PC 분노. 즉 다시 말하자면 김어준이나 공지영이나 유시민 같은 사람이 정한 기준, 왜 그거를 공격하거나 거기에 저항하는 자들은 저건 친일파 같은 놈들이니까 죽창으로 배를 찔러라 뭐 이런 그런 분노감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한 정치적 올바름 이외의 모든 것을 적으로 삼고 밟아버리려는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우덜식 독점, 우덜식 정의. 저거죠. 그 PC, Political Correctness. 저게 정치적 올바름의 줄임말이죠. 말살 문화. 저런 관점을 가지니까 우남은 친일파고 박정희는 다카키 마사오고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저쪽으로 가면 토마스 제퍼슨은 노예 소유주고 링컨은 북부의 기업 이익을 대변해서 남부를 침공했는데 실제로는 노예 해방에는 관심도 없던 이상한 병든 닭 같은 인간이고 뭐 이렇게 해서 다 쳐내는 거예요, 전부. 제가 말살 문화죠. 그런데 이러한 얘기를 할 때는 정의롭고 진보적이고 진실을 옹호하는 것 같고 제대로 포용, 치유, 인클루시브네스 포용이죠. 치유, 힐링.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자기들끼리 고담준론을 할 때 급수가 되는 자들이 그때는 굉장히 냉소적이에요. 뭐냐면 무한해체예요. 세상에는 옳고 그름이라는 거 없다. 그 다음에 세상에는 진실이냐 거짓 구별 이거 의미가 없다. 시비도 세상에는 선이냐 악이냐 이것도 의미가 없다. 시비, 선악, 진가 이거 전부 의미가 없는 거다. 이거 성립하지 않는 거다. 거기에 골쌈을 필요가 없다. 세상에 아무 기준이 없네. 그럼 뭐가 남는데? 순간적으로 눈 마주쳐서 한번 불 꺼내가지고 섹스하거나 눈 마주쳐서 한번 불 꺼내서 촛불 들고 횃불 들고 나가서 그슬리고 태우고 그 광란, 그 엑스타스에 취해서 날뛰고 이게 인생의 궁극적 의미다. 이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는 겉으로는 표현을 잘 안 해요. 자기들끼리 배운 자들이 만났을 때 저렇게 표현해요.
좌파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그래서 이자들의 인생관에서는 결국 뭐냐면 막가파 이고, 레클레스 이고를 모시는 거예요. 나는 행복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될 의무가 있고 나는 사회를 불지르고 흔들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사회는 나의 그러한 행태를 포용해줘야 될 의무가 있고 뭐 이런 식의 관점이에요. 자유를 위한 자유, 에고를 위한 에고. 이런 관점이에요. 이거죠. 전교조가 이런 식으로 애들 전부 주입하잖아요. 막가파 에고, 레클레스 에고예요. 그리고 앞에 우리가 보면 신앙, 도덕, 미덕에 대한 존중이죠. 저쪽은. 그런데 여기는 막가파 에고에 관한 추종이라고요. 그걸 신으로 떠받드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있는 막가파 에고를.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세계관이에요. 이게 세계관에서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정치 노선으로 확대됐다고요. 그래서 막가파 에고를 섬기는 자들이 글로벌리스트 깨자점 진영을 이루고 있는 거고 신앙, 도덕, 미덕을 존중할 줄 아는 자들이 가치지향 주권국가 노선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싸움입니다. 바닥을 까보면 인생관이 나와요. 인생관이 달라요. 위로 올라가면 정치적 노선의 차이가 나와요. 자, 이걸 조중동이 얘기하고 있나요? 이런 인간에 관한, 인생에 관한 근본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진실을 감추고 있는 것이 조중동의 가장 심각한 죄악입니다. 탄핵난동의 그 부채질하고 그 이끄는 거는 이 죄악에 비하면 발가락에 때만도 못해요. 이 죄악이야말로 진짜 심각한 죄악이에요. 자,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싸움이 제대로 붙어 있죠. 이 싸움에서 미국 민주당, 다시 말하자면 아까 용어로 치자면 미국의 글로벌리스트 깨자점 진영이 지금 폭망 코스로 진입했습니다. 방향선회가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 커맨더 인 치프, 최고사령관이 없어요. 최고사령관이 없는 체제예요. 바이든 정부는. 그러니까 흑막 세력이 주물럭거리려고 치매 환자를 일부러 대통령에 앉혀놓고 그 다음에 저 철딱선이 없는 저기 그 완전히 20대 때 60대 흑인 정치 브로커랑 동침을 해서 그걸 인연으로 삼아가지고 정계에 입문한 철딱선녀 카말라 해리스 같은 여자를 부통령으로 앉혀놓은 거예요. 뒤에서 누군가가 주물럭거리고 있는데 이 누군가라는 게 예를 들어서 정해진 뭐 12인위원회, 15인위원회 이런 게 있는 게 아닐 거라고요. 굉장히 비정형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엮여 있을 거예요. 뒤가. 저걸 공식적으로 만나면 국가 반역이 되거든요.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방향을 선회하려면 제가 세네처치에서 2번, 3번 얘기했지만 방향을 선회하려면 예를 들어서 젠더 평등, 페미 떠드는 사람들을 잘라내든지 혹은 저기 기후변화 무슨 그린 에너지 떠드는 사람들을 잘라내든지 혹은 뭐 예를 들면은 파우치나 중국 코로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감추려고 하는 파우치 같은 사람들을 잘라내든지 어떤 큰 한 영역을 잘라내야 돼요. 그래야 방향이 선회돼요. 그런데 그걸 자기의 정치적 그 위험, 정치적 리스크를 감행하면서 그걸 잘라내고자 하는 자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방향 선회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냥 밀려가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지난 주말 텍사스에서 특별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화당이 100% 석권했습니다. 뭐 이제 카운티 시장 뭐 이런 거예요, 전부. 이 중에서는 히달고 카운티 등 히스패닉이 70에서 80%를 차지하는 지역도 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히스패닉이 7, 80%를 차지하는 지역은 역사적으로 보면 지난 150년 동안 민주당의 아성이었던 지역입니다. 근데 거기서 단 하나의 선거도 안 놓치고 전부 공화당이 석권했어요. 텍사스가.